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자치경찰제도가 현 정권 안에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제도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과 민주당 지도부가 현대자동차 광주투자성사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민선 7기 핵심 현안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중장년층이 인생 2모작, 3모작의 꿈을 실현하도록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정책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폐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대선 공약이었던 자치경찰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서울과 제주,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대통령 임기 안에는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인데요. 자치경찰제가 어떤 제도이고 지역민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김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는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중앙정부의 경찰권을 분산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이 포함됐습니다. 자치경찰제란 경찰이 국가공무원으로 전국적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현재와 달리 각 지역별로 자치단체장 아래 경찰을 두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제주에서만 운영돼 온 자치경찰은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빈축을 살 정도로 권한이 적었지만 정부는 이 틀을 뛰어넘는 확대된 자치경찰제를 내년 안에 서울, 제주, 세종시에서 시범 실시합니다. 2020년 안에는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넘길 것인가, 얼마만큼 일단 시범 실시를 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시범 실시를 해서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시할 거기 때문에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국가에 집중돼 있던 경찰권을 분산시켜 생활안전, 교통, 지역 범죄 등 지역 밀착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주민이 뽑는 자치단체장에게 두는 겁니다. 잘 운영될 경우 경찰력을 어떻게 쓸지에 지역민 의견이 반영되는 폭이 커집니다. 특정 지역의 특정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치안이 되겠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움직일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향후 이제 그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경찰이 지방정부 밑으로 들어가면 토착 세력화되어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치안 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은 우려되는 단점입니다. 한편 자치경찰의 권한과 인력, 업무에 대한 사항은 경찰이 계획안을 제출한 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또다시 물거품이 됐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사업 계획서를 단독으로 낸 국제자산신탁의 계획을 평가한 결과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민선 7기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광주시는 10년 넘게 답보 상태인 어등산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중소상인들과 합의해 상가 면적을 줄인 내용으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 바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을 준비하는 광주혁신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원회 박재영 시민주권분과위원장은 모든 직원이 인사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희망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인사 고충에 대해 시장과 1:1 대화가 가능한 한라인 개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장은 그러나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과 출연 출자 기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당선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대차와 광주시가 광주공장 투자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었죠. 내막을 좀 더 알아보니 논의가 백지화되거나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용섭 당선인과 여당 지도부도 투자 성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빅그린 산단에 전기 완성차 공장을 세우기로 한 광주시와 현대차가 협약 세부 내용을 다시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협약식이 연기된 건 세부 협약 내용에 있어 양측이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을 것을 정리한 다음
민선 7기가 출범하면 협약식을 치를 계획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은 광주의 현안 가운데 이 문제를 가장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여러 가지 이제 현안 과제 중에서 시급성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현대자동차 투자 협약 체결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준비 작업.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도 지지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의제입니다. 법률적 절차적 문제가 풀리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정리되면 투자 실행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약에 큰 기대를 드러내며 곧 협약식이 치러지길 바란다고 최근 발언했습니다. 한편 새로운 전기 완성차 공장을 세우는 법인에 현대차가 2대 주주로 19%를 투자하기로 한 가운데 1대 주주인 광주시는 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거액의 금액을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인데 박근혜 정부 때 신생기업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23명의 광주시 의원들 가운데 재선 의원 3명이 의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김동찬, 김용집, 반재신 의원은 다음 달 개막하는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 도전하기로 하고 초선 당선인들을 상대로 득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장 선거는 다음 달 9일에 열리는 제8대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 후보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통해서 의장을 선출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표현될 만큼 다수의 자리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했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야당에서는 유일하게 광주시의원에 당선된 정의당 장현주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선인께서는 초선이시기도 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시의원 비례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장현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활동을 해온 것은 사회단체 활동을 쭉 해왔는데 여성노동단체도 했지만 지역에서 공동육아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 공동체 만들기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야당에서는 유일하게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신 건데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네, 한편에는 이제 굉장히 기쁘지요. 저희가 선거 때 제1야당 만들어주세요 그랬는데 유일한 야당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당에게 그렇게 힘을 주셔서 굉장히 기쁘고 한편에는 또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정의당은 광주에서 전국 평균보다 좀 더 높은 12.8% 득표율을 얻었잖아요. 네. 이렇게 광주 시민들이 정의당을 좀 많이 지지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선거운동 기간에 많은 시민들께서 이번 정당은 정의당을 내가 찍을 거야. 그것은 민주당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니까 지지를 하지만 그래도 너무 독주를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잘 견제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런 마음들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저희가 작지만 국회의원 6이서 10명목, 20명목 했잖아요. 그것을 보시면서 강주시 이 정도 맡기면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최근에 개인 온라인 소셜 계정에 눈을 부릅뜬 내부 고발자가 되겠다 이렇게 밝히시기도 했는데 아마 그 맥락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제 저 혼자서 한 명의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힘을 좀 시민들과 함께 힘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작 시민들께서는 이제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좀 만들어지고 결정이 나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많이 알려내고 시민들과 함께 일을 풀어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떤 광주시 의원이 되고 싶으신지 포부를 밝혀주시죠. 네. 제가 친구가 같은 시민이 되고 싶다는 말씀을 몇 군데서 했는데요. 시민들이 좀 억울하고 힘든 일 있을 때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싶고, 저희 정의당이 유일 야당이기도 하지만 또 진보 정당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주가 지방자치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 역량이 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에 시민의 의견들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요. 또 성평등한 민주도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의 활동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40, 50대 중장년이 돼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런데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통해 인생 2모작, 3모작의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바퀴와 운전대 등을 조립해서 자전거를 완성하는 손놀림이 능숙해 보입니다. 52살 주민호 씨는 2달 전부터 자전거를 조립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철물 유통업과 김치 판매업 등 자영업을 했던 주 씨는 연이어 사업 실패를 경험한 뒤 이 공장에 어렵사리 취업했습니다.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새로 시작한 일이 적성에도 맞다 보니 출근하는 길이 즐겁기만 합니다. 하루 일과를 보낼 때 올 때 출근하는 마음이 굉장히 가벼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뭐 2달 됐지만은 앞으로 계속 쭉 그렇게 되지 않을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51살 서경순 씨도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건설 노동자의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년이 돼서 새로운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 경험 자체가 상담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퇴직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퇴직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죠. 40살 이상의 구직자가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재작년부터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2,200여 명이 이곳을 통해서 인생 2모작, 3모작의 꿈을 이뤘습니다. 경험이라든가 또는 학력이라든가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일자리들을 찾아서 매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중장년층이 갈수록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일자리를 구하는 건 청년들에게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고용 환경이 열악한 광주와 전남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희망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박영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구직자들을 실은 버스가 지역 업체에 도착합니다. 청년 희망버스입니다. 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받은 구직자들이 직접 취업을 원하는 업체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면접을 통해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컨설팅에서 이제 면접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런 것도 상세히 알려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체계적으로 알려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청년 희망버스 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 2015년 전남도와 시군이 연계해 구인 기업을 발굴하고 미리 신청한 구직자들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3년간 72개 기업에 240여 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올해는 12차례 희망버스가 달려가 40개 지역 기업에 120명가량의 구인 구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내보면 우리가 원하는 직원들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준보다 더 높게라고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기준보다는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취업 이후 만족도와 지속근무 여부 확인 등 보완해야 할 점도 있지만 청년 희망버스는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자영업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자영업의 연평균 영업이익이 광주는 2,800만 원으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남은 2,400만 원으로 9개 도 가운데 강원 다음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자영업의 폐업률은 광주가 15.7%로 광역시 평균보다 높았고 전남은 제조업 등 고수익 업종의 폐업률이 도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주말 동안 가볼 만한 곳을 안내해드리는 금요일 이슈인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히 가족과 함께하면 좋은 무안 황토 갯벌랜드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정수정 여행 작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무안 황토 갯벌랜드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무안 갯벌은 청정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갯벌의 생성과 발달 그리고 소멸 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최초 갯벌 습지 보호 지역으로 선정됐고요. 네. 전라남도 제1호 갯벌 도립공원으로 그리고 또 람사르 습지로 이렇게 등록되었죠. 네, 황토 갯벌랜드는 이렇게 또 사계절 또 관광지로 체류형 관광지로 올 1월에 개장을 해서 핫하게 뜨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황토 갯벌랜드에 가면요. 황토 체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상시 진행되고 있는 갯벌 생태 관찰 체험인데요. 개인 장화나 또 목이 긴 양말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때를 잘 맞춰서 다녀봐야 되겠죠. 또 한 달에 한 번 진행이 되는 갯벌아 놀자 프로그램은 마술과 연날리기, 물총놀이, 그리고 풍선 아트, 전통 놀이까지 이렇게 먹거리가 풍성한 감성 캠프까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에게 정말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이걸 가장 추천하고 싶다라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갯벌 체험에서 본 다양한 생물들을 또 갯벌 생태과학관에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이 갯벌 낙지가 혹시 얼마 동안 자라는지 아세요? 낙지 엄마가 가장 잘 알지 않을까 농담으로. 네. 네, 얼마 100일 동안이죠? 동안 자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갯벌에서 사는 낙지가 어떻게 자라서 그리고 또 우리와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그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는 의문을 풀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간인데요. 또 여기에 해설이 있는 그 과학관 이야기가 함께 진행이 되니까요. 다녀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낙지 인형 만들기 그리고 또 물고기 색칠하기 등 7종의 상설 프로그램들이 이곳에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50명이 한꺼번에 체험학습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3D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다목적 영상관도 있고요. 여기에 또 가족 단위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쉴 수 있는 셀프 힐링 카페도 있으니까요. 네. 함께 이용해보는 것도 좋겠죠. 정말 많네요. 네. 그런데 이것 말고도요. 볼거리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생태 갯벌 과학관을 중심으로 해서 분재 테마 전시관도 있고요. 여기에 또 분재 전시실 등 다양한 이렇게 전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무안은 또 분재의 고장이잖아요. 네. 이 분재의 고장인 만큼 분재의 대중화를 위해서 분재 초보자들을 위한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또 곳곳을 두루두루 잘 살펴보시고 또 다양한 정보도 얻어오는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진짜 그 하루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예, 가족 단위로 특히 오면 1박 2일을 체험해야 조금 충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숙박시설은 어떻습니까? 네,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다녀보기에 좋은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황토와 편백나무 그리고 또 활용해서 아름다운 이곳에 또 갯벌을 바라다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그 다양한 형태의 그 황토 이글루와 또 황토 움막 여기에 또 방갈로 캐러반이 있고요. 네. 여기 요즘 또 오토 캠핑장이 인기잖아요. 그럼요. 네. 이 오토 캠핑장과 더불어서 또 오토 캠핑장에 또 빠질 수 없는 것 바베큐장이 필요하겠죠. 네. 이 바베큐장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무안 황토 갯벌랜드에서 아름다운 추억, 소중한 추억 만들어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곳으로 여름 휴가 계획 잡으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에서 최근 연이어 싱크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장성군청을 규탄했습니다. 장성시민연대는 지난해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에서 지난 7일 폭 3m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싱크홀이 또다시 발생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연대는 또 인근에서 최근 10년 동안 수차례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며 근처에 있는 고려 시멘트 석회석 채굴 광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버스 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목포 시내버스 노조는 어제 지부장 회의 결과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다음
찬성이 과반수로 나올 경우 파업의 방법과 기간 등을 조정해서 오는 28일 새벽 5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 4개 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 안건을 두고 사측과 4차례에 걸쳐서 진행했던 조정회의는 지난 20일 최종 결렬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주 강정마을 기억하십니까? 이명박 정부 때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싸우느라 큰 상처를 입었는데요. 갈등이 시작된 지 11년 만에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제주 MBC 조인호 기자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강정마을을 찾았습니다. 잔치 음식을 차려놓은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원희룡 지사가 찾은 곳은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의 개관식.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제주도가 67억 원을 들여 마을 회관과 경로당, 임대주택 등을 지어준 것입니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단지와 농산물 가공공장 등 20개 사업도 추진됩니다. 강정마을에서 계획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거쳐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정부와 제주도가 약속했던 장학사업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형편성 때문에 좋은 조건의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해군기지를 처음 지을 때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또 다른 갈등과 투쟁뿐이 있을 뿐입니다. 물질적인 보상에 앞서 행정기관의 잘못과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서 범법자가 아닌 범법자가 돼버린 그 주민들이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게 우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0월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을 강정마을회가 거부하는 등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가운데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김호철 광주고검장과 양부담 광주지검장이 임식을 갖고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어제 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임기를 마친 김호철 광주고검 검사장과 양부담 광주지검 검사장에 대한 임식을 열었습니다. 한편 박균택 신임 광주고검장과 배성범 신임 광주지검장은 내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갑니다. 광주 시내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가 확대 설치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5월부터 단말기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며 오는 7월까지 모두 25대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광주 시내 2,315개 버스 정류소에 모두 624대의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가 설치됩니다.